안녕하십니까. 한상선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요, 지난 차시에 이어서 최신 기출 유형 문제를 한 해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국 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셔야 되죠? 예, 미리 받아 놓으셨으면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미리 다운로드가 안 되었다면 한국 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기출문제 다운로드 아시죠? 오셔서 회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1회를 했고요. 오늘은 100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100회 전산의 기급 이 디스켓 아이콘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 주시고요.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 이렇게 압축된 파일이 나오죠. 압축을 해지해 주시고요. 압축 해제를 하고 나면 이렇게 100회, 100회 해당하는 100회 폴더가 나오죠. 폴더 들어오실 때 문제 파일, 서치 파일, 그리고 수업용 파일까지 나옵니다. 문제도 열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감독관 번호가 필요하죠. 감독관 번호 파일도 열어 주시고, 그리고 한글 파일 두 개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용 파일, 텍스라고 하는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통해서 설치하시겠습니까? 할 때 실행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정상적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때 수험 번호와 이름은 한글 파일 다운받은 내용 중에서 교관 기출문제 설치 안내 한글 파일입니다. 전산액 2급의 임시 수험 번호 나오죠. 2, 2개, 1, 5개, 2단계죠. 이름은 여러분 성함을 적어 주시고요. 설치하시면 그리고 감독관 번호가 2014죠. 이 번호를 설치 이후에 입력하고 들어가야만 정상적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좀 기다려 주시고 이 감독관 창 번호 닫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면요. A형, B형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실제 자격 시험장에서는 받으신, 수령하신 문제지에 A형인지 B형인지 확인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은 그냥 연습이기 때문에 A형, B형 중에 어디를 체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독관 번호 2014 그리고 로그인 하면 로그인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로그인하면 이 출문제 설치 안내 파일은 이제 필요 없고요. 다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필요한 건 여러분들 문제죠. 문제 파일을 폴더에서 A형, B형 어떤 걸 열어도 상관없고요. 이론 문제가 순서가 다르게 나오는데요. 저희는 현재 실기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열어도 A형, B형 실기는 문제 순서와 문제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1번부터 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항상 그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신다면 충분히 쉽게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1번은 큰 산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된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래 나오죠. 자, 우리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문제에서는 항상 우리 회사 등록, 그죠? 우리 회사 등록. 1번 문제가 우리 회사기 때문에 큰산 상사의 회사 등록을 눌러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이 나타났죠? 자, 큰산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자 등록번호 어때요? 전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130 47 50 505 정확히 입력해서 빨간색 부분 사라집니다. 일반 가세 맞아요. 손대실 필요 없고요. 대표자 명 이시진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민번호는 여기 나오는데
여기 주민번호 없죠? 들어있는 건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주소지가 사업장의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경인 yen로 111 예, 맞네요. 사업의 종류 도소매 맞고요. 금속 제품도 맞네요. 예, 주옵션 코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개업 연월일이 어떻게 되냐면 개업 연월일 2015년 1월 5일.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5월 1일. 예, 잘못 입력되어 있다. 그죠? 2015 0501 이렇게 정확하게 개업 연월일 아래쪽 날짜도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는 아래쪽을 보지 말고 위에 있는 여기를 봐주세요. 날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됐고, 예. 그러면 사업장 주소하고 전반적으로 입력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됐고, 이메일 주소 없고요. 그죠? 예. 잘 하셨죠? 자, 그리고 남부천 세무서장 맞는지 한번 볼까요? 관할 세무서장이 예, 주소지는 남부천 돼 있어요. 그죠? 예. 입력이 다 돼 있어서 그런데 원래 비어 있으면 처음 회사 등록할 때는 여기 있는 내용에 주소지를 넣으면 알아서 세팅이 딱 되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가 예, 고의적으로 예,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관악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입니까? 부천이죠. 예, 남부천이죠. 남부천. 예, 부천이 맞은 것 같아요. 눌러서 부천 한번 눌러볼게요. 부천. 부천이 있고 남부천이 있네요. 어, 우리 여기 사업장이 뭐라 돼 있어요? 남부천 돼 있죠. 그럼 남부천이 돼야 되겠죠. 그죠? 남부천으로 확인. 예, 여기도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남부천, 그리고 계엄 연월일,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세 가지이고요. 6점이기 때문에 각 2점씩 할당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속력, 사업자 등록 수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시고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네요. 정기분 손익계산서는 정기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 일로 오셔야 되겠죠.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눌렀고요. 아시다시피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는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고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 3,030만 원 적혀 있는데 이 금액이 예, 여기에 적혀 있는 4,250만 원과 이 금액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아지도록 만드는 예, 것이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씩 잘못된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출 3억 매출 3억 맞죠? 상품 매출 원가 금액 총 금액은 맞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기초나 단기나 기말 금액을 보려면 예, 상품 매출 원가에서 엔터를 한번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엔터 그러면 창이 나오죠. 네, 안에 금액 보셔야 됩니다. 기초 1300 단기 상품 1억 8천 기말 재고에 180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계 금액이 일치가 되고 있죠.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급여가 3,430 다르죠, 그죠? 예, 수정할게요. 3,430 공유수행비 570 여비교통비 244만원 임차료 1,200 차량 유지비 350 네, 250이다, 그죠? 예, 잘 보셔야 되겠죠? 비슷한 숫자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소모품비 340 광고선전비 326만원 괜찮고요. 자, 이후에 올려볼게요.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 220, 임대료 360, 이자 비용 450, 기부금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다 기부금을 300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순이익 금액이 같은 금액이 뜨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어떻습니까? 같아졌죠? 네,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서 창 닫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고요. 자료 입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문제는 어디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냐면
계정강호 및 저기등록. 여기죠. 여기 가셔서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기로 해서 이게 823번에 운반비에 이런 내용으로 등록해 주세요. 번호를 드렸습니다. 번호가 있으면 번호가 있는 거에 대한 처리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죠. 자, 계정강호 저기등록 누르시고요. 자, 창이 나타나시면 번호가 있어요. 824번. 그러면 기억나세요? 이 코드 번호에서 아무 때나 선택한 상태에서 824. 그럼 824번으로 바로 이동이 되죠. 824번 좀 아래쪽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때 이 운반비 계정을 저교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죠. 대체조교 4번에 운반비의 대체조교 올릴게요. 대체조교, 현금조교가 있고요. 대체조교가 있습니다. 이 대체조교 여기다가 입력을 원합니다. 여기 입력하시면 틀립니다. 여기다 4번 엔터. P 서비스 요금, 동예금, 띄어쓰기 정확하게 오타 없이 해주고 엔터 해주시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교 등록하는 문제를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잘 됐고요. 2번은 3-2번은 거래처 등록이다. 그죠? 그러면 닫아주시고 거래처 등록은 여기 있죠. 거래처 등록.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을 누르면 창이 나타날 거고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에서 등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죠? 번호는 99871 이름카드 그리고 매입 유형으로 하라고 제시되어 있죠. 없으면은 선택을 임의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매입 딱 되어 있습니다. 매입 선택. 그 다음에 카드의 번호, 카드 번호 1234 빼기 5678 빼기 9012 빼기 3452. 자, 그리고 엔터하면 카드 종류는 사업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거래소 등록이었습니다. 봤고요. 다음 일반 전표 입력 해보도록 하죠. 일반 전표는 여기 있죠. 제일 왼쪽에 있습니다. 처음에 일반 전표 입력 눌러주시고요. 자, 7월 2일로 돼 있어요. 날짜를 여러분들 7월 2일로 하겠습니다. 2일만 보이게. 자, 그리고 푸른 상사에 광고지를 전단지를 제작했어요. 광고 전단지를 제작 대금 330만 원을 어음 발행해서 지급했네요. 그러면 3번 차변이죠. 차변에 여러분들 광고 전단지 제작했으니까 꼭 선전비 하시면 되고요. 800번대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광고 선전비. 거래처는 푸른인데 한번 넣어볼게요. 푸른 상사가 있네요. 근데 비용에는 거래처가 입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면 넣고 없으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있기 때문에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330. 자, 그리고 대변으로 가는데요. 대변에 어음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어음을 지급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은 지급어음이란 계정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가들어음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계정은 상품 제품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이 아니면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따라서 지금은 어음을 지급했지만 저희는 지급어음 쓰면 0점 처리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대신에 미지급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푸른 상사 입력해 주시면 되고 플러스 엔터 하셔도 되겠습니다. 330만 원의 미지급금을 처리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26일이죠. 날짜를 26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동철강으로부터 상품 1000만원치, 한 개에 만원짜리인데 1000개라서 1000만원어치를 구입기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는 분계가 없습니다. 근데 계약금으로 상품 10%를 당좌수표 발행에 지급한 이 금액 100만 원어치에 대한 분계는 계약금 지급한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따라서 3번 차변에 계약금을 주면 먼저 선줄급이죠. 선급, 선급금, 계약금 주면 선급금이고 선급금은 계정을 거래처를 계정에 거래처가 관리되어야 되는 채권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동 철강을 입력을 해주시고 차변에는 10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입력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대변에 당자 수표를 발행해 줍니다. 당자 수표를 발행해 주면 저희는 당자 예금이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날짜가 8월이에요. 8월 23일이죠. 8월 23일. 자, 가수금 500만 원이 4월 1일에 입금되었었는데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처리했었대요. 4월 1일 한번 가볼게요. 4월 1일. 이렇게 가수금. 보이세요? 가수금이 뭔지 있냐면 대변에 있어요. 대변. 이거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가수금 차변으로 상계. 차변의 가수금 500만 원 오겠네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부분까지 이해하시고 8월 23일 오셔서 바로 차변에 가수금 상계하세요. 예. 그리고 금액도 500. 그죠? 예. 기억나실 때 대변을 차변으로 상계하고 금액까지 입력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승리 상사의 외상대금으로 판명이 됐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어디에요? 승리 상사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수금에는 거래처를 몰랐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이제 제시가 되고 있네요. 그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28일 날 상품을 팔고 발급한 거래 명세표네요. 1000만 원은 당좌예금에 입금되었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에 팔았냐면 2,500만 원이 되겠네요. 500만 원치 판매된 거에 대한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입니다. 팔면 대변이 되겠죠, 그죠? 대변에 매출, 매출, 상품 매출하셔야 되겠죠. 상품 매출, 거래처는 강서 입력하셔도 돼요. 강서 상사. 금액은 1000만이 아니고 2,500이었죠. 최종 매출된 금액은 2,500입니다. 그죠? 같은 날짜 차변에 1000만 원은 당좌예금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당좌 하신 다음에 금액을 1000만 원, 10 더하기 10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이외에 1500만 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필수가 되겠죠. 당사상사 1,500만 원이 되도록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명세서는 총액을 확인하셔서 1000만 원, 1500만 원 계산해서 받아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9월로 올이 바뀝니다. 날짜를 9월 10일로 하겠습니다. 영업부 우편물 발송했습니다. 동기우편 비용, 통신비 5,000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출금전표로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현금 나가면 1번 출금전표 하시고 통신비, 우편물은 통신비 항상 800번 떼주시고요. 금액은 5,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통신비는 쉽게 입력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6번이고요. 를 조금 더 숨기면 편창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올릴 수 있겠죠. 자, 영업부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5번 했죠. 예, 6번으로. 6번으로. 9월 28일. 8일. 나나 상점에 상품 10개를 팔았어요. 한 개당 65만원, 10개면 650만원. 또 납기 금액도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팔았고, 판매 대금 중 100만원은 현금 받고 나머지는 동전 발행 어음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팔아봅니다. 대변에 매출, 어떤 매출입니까? 상품 매출 얼마치를 팔았냐면 650이에요. 65만원짜리 10개니까 650을 팔았고요. 차변에 현금을 받았습니다. 현금을. 현금하고 다른 이런 어음이나 예금이나 이런 게 섞이면 예, 입출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대체 전표로 100만원 현금, 그죠? 차액인 550만원은 차변에 어음으로 받았대요. 이거는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받으러움이 가능합니다. 받으러 대신에 거래처를 하나상점이라고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550만원의 어음 받은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이기 때문에 받으름이 가능하다. 예, 중요한 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7번이고요. 매출 거래처에 개업식, 매장 개업식, 예, 꽃집에서 한을 주문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현금 영수증을 출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금 전표가 가능하겠습니다. 15만원이 되겠고요. 그죠? 금액은 15만원이고 출금 전표이고 누구한테 줬냐면 매출처의 신규 매장 개업 거래처가 되겠죠? 그러면 접대비 처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죠? 예, 1번에 출금을 해서 현금 나갔고요. 접대 813번에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꽃집인데요. 정원 있네요. 예,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예, 비용에는 입력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으니까 입력해 주는 게 좋겠죠. 금액은 15만원. 15만원. 자, 그래서 가급적 거래처는 예,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업무 볼 때. 근데 이제 나중에 어디서 샀는지, 어디서 비용이 나갔는지 이런 거래처가 있다면 훨씬 더 장부상 내용을 찾아보기 수월하기 때문에 가급적 거래처를 많이 입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8번입니다. 영업부 출장용, 예, 승용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에 자동차세 26만원을 현금 납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날짜가 10월로 바뀝니다. 10월 31일, 10월 31일 날 현금 나가니까 출금 전표 하시고요. 자동차세 하면은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가 가능하세요. 세금과 공과금 금액은 26만원. 자동차세, 재산세는 세금 공과가 가능합니다. 네. 현금 나갔기 때문에 출금 전표로 칠하고 있다. 되겠죠? 자, 전표 입력 다 했고요. 오류 정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둥상점에서 받은 어음이 1,000만원을 만기일 전에 예,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할인받아서 은행 할인이죠.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제 할인료와 예, 수수료 25만원을 매각했는데 뭔가 잘못한 게 있대요. 11월 1일 가보죠 그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대변에 어음이 나갔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의 수수료 비용으로 했는데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잘못된 것 같죠? 여기 좀 중요한 문제인데 어음을 할인, 잘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음을 할인을 하게 됐을 때 들어가는 각종 할인료, 수수료, 금액은 어떤 계정을 써야 하나요? 이 계정이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외워주세요 라고 했고요. 수수료 비용 아니고 계정 뭡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매출 채까지 적어주시면 여기만 세 글자 쓰시면 좋아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하나만 나옵니다. 이렇게 수수료 비용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문제로 보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12월 4일이고요. 상품을 구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수표 지급했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자, 가볼게요. 12월 자, 상품 당좌이금 되어 있습니다. 당좌이금이라고 적겠다는 건 우리 회사 수표를 줬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소지하고 있던 단림전자 발행 당좌수표 이거는 타인 발행 수표를 지급했으나 이 말이죠. 우리 당전 발행 수표를 지급한 걸로 잘못 처리했다. 이는 당좌이금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타인 발행 수표 지급하면 우리는 현금 처리하셔야 되죠. 여기를 현금으로 고쳐주시거나 여기를 출하고 여기 줄을 지우셔도 돼요. 여기를 1번으로 이렇게 출금하고요. 여기 대변을 여기 삭제 있죠. F5가 삭제입니다. F5 누르시거나 삭제해서 현재 라인을 아예 지우는 방법도 정답 인정이 됩니다. 출금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대변만 당좌이금을 현금으로 바꾸시거나 둘 다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정하는 두 문제를 했고요. 결산 정리 문제, 여러분들에게 4개 문제를 현재 드리고 있고 자동과 수동을 먼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소수익 있는 거 수동이죠. 인출금 자본금도 수동인데 조회해서 처리하시고요. 소모품 비용 처리 역시 수동입니다.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동이 되겠네요. 순서적으로 수동, 수동, 수동하고 마지막에 자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씩 해보도록 하고요. 프로그램상에서는 일반연표 12월 31일자 결차 결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12월 31일 메모장을 이용해서 설명을 조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키울게요.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7월 1일에 일시에 수령했어요. 임대료를. 그죠? 근데 전액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변형된 문제입니다. 선수 수익 480만 원. 대변에는 임대료 48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7월 1일 가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처음부터 월세를 받았어요. 인데요. 선수 수익. 어떤 의미입니까? 내년 수익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을 따르게 생각해 보면 올해 수익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7월부터 12월까지 7, 8, 9, 10, 11, 12 6개월분은 단기 임대료 그리고 6개월분은 차기 임대료 이렇게 1년치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40은 올해 거 240은 내년 거가 돼야 되는데 첫 분기가 중요해요. 첫 분기를 처음부터 내년 거예요 라고 했던 거죠. 그럼 올해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올해 수익을 좀 잡아달라. 그리고 나머지 240만 원은 내년 거로 정리해달라.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여러분들은 임대료 240만 원, 건수 수익 24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가 240만 원이 상계가 되면 여기 240이 남아요. 그죠? 동일하게 선수수익이 여기로 240 빼지면 여기도 240이 됩니다. 여기도 240이죠. 그러면 의미는 딱 금액이 절반이기 때문에 좋죠. 그러면 수익이 줄어요. 240이. 왜? 이 수익은 차기 거니까. 맞죠? 그럼 여기 240만 원은 단기분권. 이대로 놔두면 이제 240만 원만 올해 수익 잡겠다. 240만 원에 나머지 임대료는 줄여서 이건 내년 수익이기 때문에 올해 거 아닙니다. 한 거죠. 마찬가지로 선소수익 부채입니다. 부채. 선소수익도 240으로 줄면서 240이 빠졌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내년 거예요 했지만 상계된 240만 원만큼은 올해 우리 겁니다가 되는 거고요. 남아있는. 그죠? 나머지 240만 원은 내년 겁니다가 되죠. 답은 이거고요. 내년 1월 1일에 가면 어떡합니까? 다시 이 두 개의 계정을 다시 역분개를 통해서 내년 임대료 수익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1월 1일 날 분개를 하셔야 돼요. 그건 내년 분개고 현재는 결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번으로 할게요. 결차에는 임대료 504번의 임대료 240
그리고 6번의 결대는 선수수익. 처음에 선수수익으로 잡았기 때문에 선수수익으로 240만 원을 해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1번의 결산 수동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2번 문제. 인출금 계정을 배치해서 정리해 보세요인데요. 자, 이 문제는요. 학계전액에 가서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보셔야 되죠. 학계전액 기산표. 12월 31일로 가야 되겠죠? 장이 열리시면 12월 31일로 가서 장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자본 쪽이라 조금 내리셔야 돼요. 인출금. 자, 인출금이 플러스일 때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차변으로 상계가 되는데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65만 8천 원이 대변이 인출금이에요. 그럼 차변은 뭐가 됩니까? 자본금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플러스 금액이면 인출금이 차변에 가서 여기가 자본금 내면 됩니다. 지금은 65만 8천 원 대변 인출금이다라는 걸 외워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한번 더 갈게요. 6번 대변에 인출금 65만 8천 원. 당연히 상대 대응 계정은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고 장부 보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출금 정리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결산 3번으로 갑니다. 계좌액은 정리했기 때문에 조회 한번 눌러볼까요? 조회 누르면 인출금으로 갔을 때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인출금 정리됐죠? 잔액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소모품이 30만 원이 있다. 근데 구입할 땐 전에 비용처리를 했다. 이래 돼 있죠. 자, 여기도 무슨 말이냐면요. 구입 시에는 소모품 B, 소모품이 아니죠. 보통 뭐 예금 또는 뭐 현금 이렇게 됐겠죠. 근데 지금 결산 시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썼어요 된 거죠. 비용 처리했죠. 다 썼어야 했는데 안 쓴 게 있어. 그럼 안 쓴 거를 우리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30만 원. 그죠? 이해되십니까? 남아있으니까. 30만 원. 근데, 대변에는 소모품 B. 예. 30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여기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방금 예를 든 겁니다.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중에 30만 원 자산 잡으면 30만 원을 비용에서 줄여줘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비가 답이 되겠네요. 자, 요거를 프로그램상에서 5번 소모품 10만 원 6번 결대 소모품 B 800번대로 3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 결산 3개를 해보셨고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 여기로 가기로 했죠. 결산자료 입력 기억나십니까? 누르시고요. 자, 항상 날짜는 1월부터 12월입니다. 1월부터 12월. 자,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때 자동 중에서 감가상각 여기죠. 감가상각 비품 56만 원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영업용 차량 운반구 31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전표 추가 F3번 키 누르셔도 돼요. 전표 추가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로 벗어나도 좋고요. 그리고 전표에서 조회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붕괴된 감가상각비 붕괴를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채점을 받고 정답 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다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회하는 문제 한번 해볼게요. 상반기에 판매 가능한 상품에 한 군데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상반기 학계잔액으로 보셔도 돼요. 학계잔액에서 상반기는 6월까지지 않습니까? 6월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6월하고
말일까지. 그러면 6월 상품의 예, 판매 가능한 상품 금액은 70248,000으로 보이시죠, 그죠? 자, 합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하셔도 되고요. 계정매론장으로 간다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계정매론장이에요. 예, 그래서 실행이 되죠. 이렇게 원장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더 복잡해서 학계잔액에서 보자고 합니다. 아니면 뭐 1월 개표에서도 나름은 확인할 수가 있긴 한데 학계잔액이 좀 더 빠르고 편해서 제가 그쪽에서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월 개표상에서 월 개표에서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어렵게 보신다는 거죠. 상품의 금액, 그죠? 상품 금액. 근데 상품 금액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원장이 되죠. 그러니까 1월 개표에서 보면 또 더블 클릭을 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또 어려울 수도 있다. 70248000 또 적으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계정별 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꼭 한 군데서 볼 필요 없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계정별 원장. 예, 계정별 원장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6월까지 합쳐져 있는 합계잔액으로 보시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접대비 출액 중에서 현금으로 출한 계정 과목에 현금인지를 물어볼 때는 1월 개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월 개표 한번 가볼게요. 1월부터 5월로 돼 있네요. 학계잔액에서는 현금이 안 보여져요. 그래서 월 개표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학계잔액에서는 현금이 보기가 어려워요. 접대비 현금 지출액 375만 원. 이게 답이 되겠죠. 학계잔액은 그냥 이 학계만 보이기 때문에 현금 확인이 안 돼서 315만 원 하셔야 됩니다. 1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죠. 자,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의 판관비 중에 건물관리비 출액이 가장 많은 월. 이거는 특정 계정과 월을 비교할 때는 총계정 원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총계정 원장에서 보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하십니다. 총계정 원장 눌러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건물관리비 837번.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월가 금액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2월달 43만원 이라고 하시면 돼요. 2월달 43만원. 자, 이걸 찾으셔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누르신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죠. 문제지에 답안을 적어 놓으신 상태에서 2월달 43만원 이렇게 여러분 답을 넣으시면 되죠. 아, 작은 월과 큰 월의 차이군요. 잘못 봤네. 2월달 43만원과 제가 잘못 풀었네요. 월가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거와 작은 거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빼서 금액만 넣는 거다. 답안에 보니까 월 금액이 아닌 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은 건 여기고 가장 작은 건 18만 원이다. 그죠? 그럼 43만 원에서 18만 원을 빼면 25만 원 되겠네요. 25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입력을 이론 문제에서 다 하시고 답안 저장하고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론 문제 답안도 작성하는 것이 어렵진 않죠.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 체크해 주시고 답 3개 쓰시고 합기하시면 저장되고 그리고 확인한 이후에 USB로 저장 눌러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회 문제도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서 해보시면 충분히 1시간 이내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 차시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